가식, 그 다음에 이제 약해서 발영구법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영구법까지만 뽑을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공부가 좀 수월해요. 그래도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봐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원수과. 이름도 어려워. 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중심과죠. 중심과. 중심과라는 거는 하에서 하신이 상신을 극하는 거, 하에서 적을 당하는 거를 우리가 그 초전으로 삼아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심과라고 하는데, 중심과는 사안이 그렇게 돼요. 요거는 역의 상황이다.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 그래서 우선 순리가 아니고 그는 신하가 임금을 극하고 들어오고 모반하고 들어오는 거죠. 종업원이 사장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제 중심과라고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리가 되지 못하고 영리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안이 흉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는 길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길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자, 요거 중심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지방에 일어난 밀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뭐 홍길동의 난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밀란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밀란이라는 거는 지방 정부에 반항을 해서 일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정부 조직에 항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흉하게 작동하지만은 나중에 길하게 결말이 난다 하는 거는 매번 중심가에 대해서 그런 결말이 똑같이 난다는 건 아니에요. 중심가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과 삼전과 그 다음에 12천장의 역할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선동자 먼저 움직인 사람은 선동자는 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은 대체로 흉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안은 처음에는 중하나, 나중에는 경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요 중심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밑에서 신하들이 그 반기를 들고 들어오는 거니까 왜 반기를 들고 들어오는가를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와가지고 중심가로 인해서 중심가로 초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은 문점자의 사안을, 문점자가 갖고 온 사안에 대해서 제3, 제사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오 하는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가는 이런 사안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이제 원수가는 군왕이 신하를 극하고 명령을 내리려니까 이거는 순리가 되는 거죠.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길하나 나중에는 흉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선동자는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선동자는 요거는 흉하고, 그 다음에 후동자,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 후동자는 길한 사안이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음에는 경하나, 사안이 경하게 느껴지나 나중은
나중에는 사안이 중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원수가는 임금이 명령을 내리고 직장의 상사가 하급 관리자한테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노복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일 처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한다면은 당연한 결론을 갖고 윗사람이 지시를 내린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은 결말은 길하게 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해일 사장 신시과. 원수가에서 기해일 사장 기해일 사장 신시과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천지번을 포국하고 그 다음에 12천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사과를 뽑고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삼전을 뽑고 그 다음에 육신을 붙이고 12천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12포태운정을 붙이고 그 다음에 12신사를 붙이세요. 천지번을 저 더 밑으로 하셔야 돼. 밑으로 해서 한 장에 여기 한 장에 다 들어가게 해야 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천을기는 예. 명리에 나오는 천을기라고 뜻은 다 똑같아요. 사주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명리에 나오는 거하고. 천을기가 예. 천을기만 똑같고 나머지 이제 11개 천장은 아까 저기 그 해석이 다 다르죠. 네. 천을기는 똑같이 예, 천을기는 이제 주천을기는 야천을기는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는 기문등갑도 똑같이 그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김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포국 체계가 굉장히 그 우리 명리학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숙달을 시키면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집안도는 이제 우리가 수장도에 집안 정의도대로 자축이면 진사무신으로 해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천반은 월장을 가시다. 월장 가시다 했어요. 월장을 시에다가 가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장은 사장이에요. 그러면 집안 신에다가 집안에 있는 시각에다가 월장을 가하라 했으니까 신의 상신의 사화가 뜨게 돼 있죠. 요거를 사화가 승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요건 탈승자 써가지고 승했다. 유김에는 전부 이 승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룡은 갑인목에 속하는 길장인데 사화에 승했죠. 마찬가지예요. 집안 신금의 사화가 승했고 12천장 중에서 청룡이 사화에 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럼 월장가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집안에
신에다가 월장 사화를 붙여서 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전부 다 순행을 시켜라. 그러면 천집안이 포국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2천장을 붙이는 거는 기토가 신시가 지금 낮이죠. 그러면 주천을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토는 미신유의 축자, 자에 주천을기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자에다가 귀를 우선 붙여놔 보세요. 천을기인자를 약자를 귀로 붙여놓고 여기는 양지간, 양지반, 여기는 음지반이죠. 양지반에 귀인이 있으니까 순행을 시키는 게 순서대로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령, 천공, 백호, 태상, 현모, 태음, 천호. 그러면 천반에 12천장의 포국이 다 끝났죠. 그러면 천지반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는 일지를 갖고 우리가 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기하고 해를 일과 하신, 삼과 하신에다가 일간과 일지를 요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일간을 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궁을 적용해라 했으니까 기토의 기궁은 인진사미 사미, 미토가 기궁이죠. 그러면 집안미의 상신은 진토가 되고 일과 상신은 이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이과 상신은 집안진의 상신 축토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집안해의 상신은 신금이 되고 요거는 사과 하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안신의 상신은 사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상하극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요거는 비화가 돼 있죠. 요것도 비화가 돼 있죠. 금생소 요건 상생이 돼 있죠. 자, 요거는 화극금 해가지고 상신에서 하신을 극하고 들어가죠.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비용법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과에서 초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수가라고 한다. 일과에서 초전이 되건 이과에서 초전이 되건 전부 다 원수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에서 초전이 들어갔거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왔건 간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결정되던 사안이다. 급작스럽게 발생된 사안이다. 예기치 않게 발생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사화가 정인이 떴죠. 정인, 정관, 정제, 그 다음에 식신. 요거는 육신 중에서 사길신에 들어가요. 정인이 청룡을 대동하고 있죠. 중전은 정관이 주작을 대동하고 있죠. 말전은 정제가 천운을 대동하고 있죠. 그러면은 육신이 전부 다 사길신 중에 3개가 떴고 12천장도 전부 길장이 떴죠. 이 사안은 무슨 사안이건 간에 삼전에 이렇게 길하게 뜨고 또 길장이 승했다고 하면은 일은 그 사안은 성사가 되고 또 결말도 좋게 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하고 조금 다시 이제 보세요. 아까는 초전에 중전을 상하고 중전에 말전을 상하고 말전이 일간이나 일지를 상했다. 지금 그 어떻게 되세요? 말전이 수죠. 말전이 중전 수생목에서 중전을 상하고 중전이 목생목 해가지고 초전을 생하죠. 초전이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을 생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형통과다. 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청룡은 갑인목에 속하는 길장인데 문관점에서는 청룡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청룡은 재벽을 담당하는 보구지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인의 청룡이 대동을 했으니까 문서가 이미 길하게 움직거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관의 주작이니까 요거는 승진 문제 혹은 관직에 들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로 왔을 것이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정제가 천우가 뜬 거는 천우는 여사지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자의 힘으로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처가의 도움을 받건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부인의 도움을 받건 관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안으로
문점와서 물어본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예제가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이 고서 옛날 책들, 중국의 옛날 책들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요 사안은 말전에서 정제가 천호가 뒀다는 거는 높은 지책에 있는 부인을 통해든지, 아니면 자기 부인과 연관된 외가 쪽에 또 아는 사람을 통해든지, 하여튼 청탁을 넣은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주작이 있었으니까 소식이 들어오는 거죠. 길하게 들어오는 거죠. 문서가 청령에 들어왔으니까 문서는 승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고서에서는 처가 쪽의 도움으로 높은 사람한테 청탁을 넣어서 관직에 등용하는 건으로 이 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초전은 알겠는데 중전은 어떻게 해요? 중전은 집안 사화의 상신. 초전의 사에 초전이 사화잖아요. 네. 집안 사화의 상신, 네. 인목. 네. 말전은 또 말전. 집안 인목, 인목이? 집안 인목의 상신, 해수. 이건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에요. 이거 어려워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 육임 도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발용 구법 9가지 중에서 적극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법. 적극법은 하신에서 적당하는 거,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중심가라고 하고, 상신에서 하신을 극하는 걸 초전으로 삼는 거는 원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과 원수가를 합해서 적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법이고, 두 번째는 같은 게 두 개가 있을 적에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비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서 9가지 방법까지 끄집어내면은 전부 다 초전에 해당되게 전부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유기문 전체 과식이 720과식이에요. 그러니까 720가지 중에서 초전을 뽑는 방법이 9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발용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책을 보면 구정 10과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약을 해서 약자로 발용구법이다. 초전을 발용이라고 해요. 용신이라고 합니다. 초전을 뽑는데 9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만 우리가 빨리빨리 뽑아낼 수만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제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4월에 정축일 신장 자식화. 정축일 신장 자식화. 집안도를 포국을 하고 그 다음에 월장가시에서 천반을 또 포부를 하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 선생님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거 12천장 붙인 거예요. 응? 12천장. 12천장. 12천장.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4월. 4월이면은 월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월장하고 월건하고는 합의된다 했으니까 4월은 월건을 얘기하죠. 그럼 월장은 뭐로 들어가겠어요? 월장은 신장에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신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신장.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반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우술에 이거는 정의도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천반은 월장가시라 했으니까 집안에 있는 자시에다가 월장 신금을 가해라 했으니까 신을 여기다 가하죠. 그 다음에 신유, 술, 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해서 천반을 다 포곡을 하고, 그 다음에 12천장은 자실은 밤이죠. 자실은 밤이니까 야천을 기인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을병정이니까 축자, 해, 유에 야천을 기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유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다 유금에다가 천을기인을 붙이고, 가만히 보니까 천을기인이 양집안에 있죠. 양집안에 있으면 12천장을 순행하라 했으니까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령, 천공, 백고, 대당, 현무, 대음, 천우 해가지고 12천장을 포국을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과는 정축을 이렇게 적어놓고, 정화는 천간이니까 그거를 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궁을 적으라면 인진사 미니까 미토가 기궁이 들어와요. 그러면 집안미의 상신은 묘가 들어오고, 묘는 이과 하신 내려오고, 이과 상신은 묘의 상신은 해수니까 해수가 이과 상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삼과는 일지니까 일지가 축토가 들어와 있죠. 삼과 상신은 집안 축의 상신이니까 유금이 삼과 상신이 되고, 유금은 사과 하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과의 상신은 유의 상신 사화니까 사화가 사과의 상신이 되죠. 그러면 사과가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상하 극을 따져보면은 요거는 목사과니까 상생이 되죠. 요건 수생목이니까 상생이 되죠. 요거는 토생금 상생이 되죠. 요것만 화극금 해가지고 상신에서 하신을 극하고 들어오죠. 극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화가 초전이 되고, 초전 사화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 집안 사화의 상신, 축토가 중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말전은 집안 축의 상신, 유금이 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 사화, 그 다음에 중전 축토, 말전 유금 이렇게 3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은 일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간이 정화죠. 그러면 사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화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양이니까 겁재가 되는 거고, 화생토가 돼서 음음이니까 식신이 되죠. 화극금 돼가지고 음음이니까 재기가 되죠. 그래서 육신을 붙이고, 12천장은 사화의 상신이 태상이죠. 태상을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축토는 구진이죠. 구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육임은 귀인이죠. 귀인을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12포택운성은 일간이 정화죠. 일간이 음일간일 적에는 포태를 역행으로 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유해 자니까 자의 포가 떨어져요. 그럼 사화는 포태, 양생, 욕대, 건, 왕, 제왕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축은 포태, 양생, 욕대, 건, 왕, 세병, 사, 묘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는 포태, 양이 들어오죠. 장생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 12신사는 전부 다 손에다 넣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12신사를 붙이면은 축이니까 사유축이 삼화 금국이죠. 그러면 인목에 겁살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축 여기가 겁살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는 겁재, 천, 지살이 들어오죠. 지살. 그 다음에 축은 겁재, 천지, 녀널, 망장, 반역, 육화, 화개살이 들어오죠. 화개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는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한살이 들어오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천지만 포국을 했고 또 사과도 완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삼전을 뽑아서 육신을 붙이고 12천장을 붙이고 12운성을 붙이고 12신사를 붙이고 자, 그 다음에 공망을 살펴봐야죠. 육임에서는 공망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공망은 여러분들 손을 보세요. 축이 여기죠, 축. 축 여기에요. 정을 붙이고 역행을 시켜서 병을 붙이고 그 역행을 시켜서 을을 붙이고 역행을 시키면 갑이 떨어지죠. 여기 술에 갑이 떨어지죠. 그럼 갑술순중이다.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전, 신사, 이목, 개미 하면 공망이 어디예요? 신유가 공망이죠. 그래서 여기가 공망이다. 공망이다. 여러분들 공망 짚는 거 하고 12포태 운성 짚는 거 하고 12신살 짚는 거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공망 짚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사과에서 유금이 신유니까 유금이 공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유금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공망. 사화가 초전인데 공망 우에 승했죠. 공망 우에 상신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공함이 됐다. 빠질 함자 써가지고 공함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전은 공함이 됐고 말전은 공망이 됐어요. 공함이 된 거하고 공망이 된 거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초전은 발단문인데 발단이 공함이 됐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전이 공망이 됐죠. 말전 갖고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말전은 귀결문인데 어떤 결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전은 공함이 되고 말전은 공망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중전이죠. 중전을 갖고 무슨 문제로 왔는가 사안의 발단을 알아보고 결말도 중전으로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전이 식신 구진이 떴으니까 뭐예요? 식신은 부하직원 문제가 들어오든지 자식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구진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정성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자식 간에 다툼 문제가 들어오든지 부하 직원 간에 다툼 문제가 들어오든지 시비 구설이 들어온 거죠. 그게 몇 공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난망이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4월에 월건 4월에 정유일에 신장의 자식관은 사축 유가 3전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유가 공망이 되니까 유의 상신은 공함이 됐다. 사화가 공함이 됐고 유금이 공망이 돼서 초전과 말단을 쓸 수가 없다. 중전을 갖고 사안의 발달을 예측을 하고 결말도 중전으로 우리가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식신이라는 것은 밥그릇, 직업 이런 거를 논하는데 그게 구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보면 자식으로 보는데 부하직원 혹은 자식들 혹은 밥그릇 관계에도 구진이 들어왔으니까 시비 정성이 지금 들어온 거죠. 또 몇 공에 들어왔으니까 해결하기가 난망하다. 묘는 무덤에 갇힌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갖고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